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까지 내립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강 이남을 사십시오. 한강 이남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5세가 되면 꼭 자녀들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청약 점수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한국에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지금 그래프 한번 보시면 현재 그래프가 지난 50년간 통계입니다. 한국은 90% 확률로 계속 우상향이다. 그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제입니다. 그래서 집은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서울에는 집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집값은 90% 확률로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요인, 외국인들의 유입, 평균 연령이 현재 90세로 증가하고 100세까지 증가하고 외국인들이 매년 30만 명씩 오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전체 국민의 5%가 외국인입니다. 270만 명. 앞으로 우리나라는 15%까지 외국인들을 유입시킬 겁니다. 앞으로 한국에는 외국인들이 750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 인구의 15%가 외국인이 될 겁니다. 지금 독일은 전체 인구의 25%가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주택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현재 혼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세대주의 35%인데요. 저는 50%까지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어머니 90세인데 혼자 살아요. 지금은 연령이 90세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은 계속 부족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까지 내립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 1을 더하면 은행의 대출이자가 4%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집값이 매년 4% 이상만 오르면 은행 이자를 충당하고 남는 겁니다. 요점은 집값은 계속 오른다. 한강 이남을 사십시오. 한강 이북 사시면 안 됩니다. 한강 이남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한강 이남에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 사시면 됩니다. 우리 집 앞에가 이제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 오금동 버스 종점이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계속 제가 유심히 봅니다. 지하철 종점 3호선 종점 오금역인데요. 오금역에서 하남까지 연장선을 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하철 앞으로 5년 뒤에 개통이 됩니다. 오금역이 현재는 종점이고 오금역이 연장된다면 하남 가밀지구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3호선, 5호선 종점을 찾아보시고 버스 종점도 가보십시오. 항상 종점을 지역으로 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 이남이고 5호선이다. 그러면 강동구, 그다음에 하남, 고덕동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은 계속 성장한다. 무조건 한강 이남에 분양받으면 차익이 40억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 그래프 한번 보세요. 표를 한번 보시면 무주택 기간 32점을 맞으려면 15년 이상 무주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청약 통장도 15년을 넣어야지 17점 만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5세가 되면 꼭 자녀들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내가 통장이 지금 없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방송 보시고 내일 빨리 은행 가서 2만 원을 넣든지 10만 원을 넣으십시오. 돈이 없으면 한 번만 넣어도 됩니다. 그죠? 이것이 청약 점수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한국에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이제 가계 대출이 심각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심각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5대 은행의 연체율은 0.5%밖에 안 됩니다. 뭐 제2저축은행 연체율 한 7%까지 왔지만 우리나라 전체 대출의 90%는 시중은행이 합니다. 5대 시중은행이고 그 연체율은 0.5%니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시중은행을 연체시켜버리면 3개월 뒤에 경매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은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기업은 다 망했습니다. 장기신용은행 같은 경우. 소매금융, 우리 개인의 집을 담보로 했던 거 다 살아남았고 우리나라는 집값의 50%를 현재 대출해 줍니다. LTV. 그다음에 DSR 규제를 이제 7월부터 도입한다고 했지만 나는 반대입니다. DSR 같은 건 도입해서는 안 된다. 개인들이 잘 알아서 대출을 받고 상환하는데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대출을 억제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집값은 100% 올랐고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DSR 정책,
수요 억제 정책은 저는 실패할 것이다. 집은 제가 아까 짓는데 10년 걸린다 그랬습니다. 아파트는 공급 탄력성, 공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경제학에서 공급 탄력성이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집을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시장 경제에 맡겨서 국민들의 수요가 많다면 집을 많이 지으면 되는데 집을 안 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미국의 연방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이나 이런 경제 정책에 있어서 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자율에 맡겨야지 이것을 대출을 억제하고 대출할 때 안 빌려줄 테니까 집을 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저는 아마 차기 정부에서 이렇게 주택 공급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이 통계상으로 지난 50년간 한국의 집값은 90% 확률로 우상향했습니다. 서울의 집은 한강 이남은 계속 오른다. 그래서 일단 부자들은 모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강북에 전세로 사는 것, 집을 사는 것보다 강남에 전세로 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들과 같이 모여 살면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점은 한강 이남, 강남, 서초, 송파, 고덕, 강동구죠. 이런 한강 이남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또 모여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오히려 DSR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 시장 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제 DSR 규제를 해서 집을 못 사게 하는구나. 또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저는 DSR 규제를 하게 되면 대기업 다니고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집에 부자인 사람들은 집을 사게 되는 꼴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집을 사게 해줘야 됩니다. 정부가 항상 보면 생애 최초는 집값의 90%를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했다가 정책이 계속 엇박자를 보였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집값의 상승률이 은행 이자 상승률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집 없는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가 우리 국민들은 대출을 받아서 잘 상환하고 또 연체율도 0.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너무 가계부채를 문제로 해서 DSR 규제를 확대하니까 소상공인들도 집담보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유지해야 되는데 폐업을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폐업이 더 많습니다. 저는 DSR 규제는 잘못된 처방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강동구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같이 강동구 둔촌주공 5,000세대가 미분양이 났습니다. 거기 엄청나게 3순위까지 다 왔는데 계약을 안 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둔촌주공은 분양가 18평이 6억에 분양했는데 지금 한 12억 정도 합니다. 100%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집값은 계속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그 청약통장을 빨리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집이 한 개 있더라도 38평 이상은 추첨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어제 뉴스에 정부가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 허용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아파트는 뺐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은 70%가 아파트에 삽니다. 65% 아파트에 거주하고 20%가 빌라 주택에 살고 한 10%가 이제 오피스텔 이런 데 삽니다. 요점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아파트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파트는 공급하는데 내가 10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파트는 계속 성장하는 전략이니까 내가 무주택이다. 이러면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한강 이남에 꼭 아파트를 분양받으십시오. 강동구, 하남 계속 성장한다. 점수가 많이 남았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에 주택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집이 한 개 있다. 그러면 38평 이상은 우리가 추첨으로 정합니다. 아마 이제 계속 한강 이남의 분양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주택 집이 한 개 있더라도 38평 이상은 추첨이기 때문에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형을 넓혀갈 수가 있다. 우리 국민들 자산의 75%는 80%는 부동산이고 아파트입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개. 서울의 평균 집값은 현재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의 집은 저는 계속 오른다. 부동산이 아파트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주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가장 우선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무주택자와 청약자, 청약 통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시점은 저는 아마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반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주식을 못 팔아서 안달이 났을 때 내가 사주는 마음. 투매가 할 때 주식을 사줘야 됩니다. 남들이 막 살려고 막 달려들 때 팔아줘야 되는 겁니다. 주택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절반은 집이 없습니다. 절반은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또 내가 결혼을 하거나 또 집을 넓혀야 되거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가 안정적이다. 그래서 저는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을 잘 보시고 그런 지역이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본인이 지방이나 뭐 경기도 이외에 살고 있다면 거주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투자하는 것은 한강에 꼭 살아. 한강 이남이 더 좋다.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을 눈여겨보시고 청약을 꼭 하시고 또 그 청약이 점수가 낮다 그러면 그런 종점 지역에 사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수집이고 내가 발품을 파는 겁니다. 직접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방문해 보시고 그 부동산 지역에 가서 명함도 많이 주시고 명함도 많이 받아오세요. 공인중개사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